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지식들을 재밌고 쉽게 풀어드리는 네오의 지식창고입니다. 어느 정도 바닥은 확인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 막 여기서 한 번 더 출렁거려서 네네. 막 2000 밑으로 간다거나 네네네. S&P 기준으로 막 10% 이상 빠지거나 네네. 막 그런 거는 좀 어렵다. 지금 상황으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저희가 예측하지 못하는 위기가 또 올 수는 있겠죠. 네, 그런 거가 만약에 터지면 또 깨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제가 그런 부분을 아직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 지금 시점에서요. 네네. 뭐 여윳돈이 뭐 한 1000만 원 있습니다. 네네. 그럼 주식을 좀 적극적으로 사도 괜찮은 시기라고 보세요? 저는 항상 분할 매수를 추천을 드리고요. 네, 한꺼번에 사시지 마시고 네, 예를 들면은 뭐 내가 월급을 뭐 25일 날마다 받는다. 그럼 25일 날마다 월급이 들어오시고 다 쓰고 난 다음에 여유분으로 찾아놨던 종목을 분할 매수 계속 하시는 방법으로 가는 게 제일 최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분할 매수로 매달 이렇게 사가는 게 네네. 지금 시점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네네. 그리고 가장 정석적인 방법이네요. 네, 그렇죠. 그 네오님께서 네. 또 그 금리 부분이 네네. 2번 인상될 거다라는 네네. 것도 되게 잘 지적해 주셨고요. 네네네. 또 하나가 이제 2차 전지 예, 예. 흐름들을 굉장히 좋게 봐주셨고 네네네. 특히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나 제가 기억에 남는 게 나노 신소재. 나노 신소재도 있었고요. 예. 뭐 여러 종목들을 얘기를 했었던 것 맞아요. 같아요. 근데 예. 그 중에 너무 인상 깊었던 게 네네. 포스코 케미칼하고 네. 나노 신소재. 네네. 나노 신소재를 네. 요즘에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긴 네네네. 하는데 네오님을 통해 처음 들었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네. 나노 신소재는 이제 그 탄소 나노 튜브 네. 만드는 회사인데 되게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굉장히 각광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때 네네. 출연하신 이후로 네. 다 날라갔어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2차 전지 그럼 네. 조금 더 한번 질문을 드려보면 예. 2차 전지 주식들 네네. 뭐 대표적인 거 한번 여쭤보면은 네네. 뭐 에코프로, 네네.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케미칼, 예. 뭐 나노신소재까지 예. 예. 얘기해 주신 게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네. 앞으로도 더 네. 오를 것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저는 더 오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근거가 어떻게 되세요? 근거는 뭐 예를 들면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삼성 SDI랑 40조 원의 수주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 계약들이 앞으로도 또 계속 늘어날 거고요. 매출을 봤을 때 뭐 1년, 2년이 지날수록 매출이 뭐 두세 배씩 올라가고 있고 영업이익은 또 기하급수적으로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에서 조금만 치고 올라가도 영업이익은 또 더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계산해 봤을 때 아직도 2차 전지주는 상승 여력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포스코 케미칼은 네네. 근데 현재 펄을 보면요. 네네. 이게 많이 비싸다고 얘기하시는 네네네. 이유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게 퍼가 거의 7, 80 되더라고요. 퍼가 이제 70에서 90 정도 사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제 그렇게 고퍼를 유지할 수 있는 게 매출이 그만큼 담보가 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2차 전지를 판단할 때 3년치 정도의 펄을 바라봅니다. 왜냐면은 배터리가 만들어져서 자동차에, 전기차에 탑재가 될 때까지 3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그 3년 전에 오더를 주고 그거에 대한 제품 생산이 확정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만들어 놔서 판매하는 게 아니고요. 저기서 오더가 들어와야 이제 공장 증설을 하고 생산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2차 전지는 다른 종목들하고 다르게 한 3년치 정도의 펄을 보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3년치를 반영하면 네네. 현재 퍼 수준이 높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면 3년이 지나면 퍼가 또 내려가니까요. 네. 그리고 매출은 또 배수로 커지고요. 그럼 또 그 3년이 지난 다음엔 또 3년치의 펄을 끌어오겠죠. 예. 그러면은 이게 네. 그 숫자로 한번 보면 네네. 지금 7, 80이잖아요. 네네. 3년치를 갖고 들어오면 네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화가? 이제 7, 80이 된 게 3년 뒤에는 음. 뭐 2, 30 아니면 1, 20으로 떨어지겠죠. 네, 그러니까 근데- 계속 올라가면서 이 펀은 유지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게 그냥 정량적으로 따졌을 때는 1, 20이 되는 건데 네네네. 그때 3년에 또 수주를 엄청나게 그렇죠. 받으면은 네, 그게 그렇죠. 또 70으로 가는 네네네네. 거니까 그러니까 7, 80 이 정도 수준을 계속 유지할 거다. 네네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그러면은 지금 더 담아야 되는 건가요? 지금도 저는 괜찮은 가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네. 좀 요즘에 약간 급등을 이제 짧은 시간에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어느 정도 뭐 조정을 또 거칠
있기도 하겠죠. 그러다 보면은 또 다시 상승할 거고, 예. 그러니까 공장 증설이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 공장 부지를 가보면요.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그 규모가 진짜 큽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진짜 내려가서 보고 왔거든요. 그랬어요. 예, 청주에 내려가서 보고 왔는데 어마어마하게 증설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거는 왜 가신 거예요? 뭐 주주총회 좀 돌아다녔거든요, 제가. 예. 주주총회 몇 군데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 근처에 LG에너지 솔루션이 있어서 한번 방문을 해봤습니다. 그 건너편은 에코프로비엠이 또 있고요. 예. 야, 그러시군요. 네네. 그러면은 그 보면은 소재단에 있는 네네. 그 2차전지 기업들은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네. 근데 셀은 또 상대적으로 덜 올랐잖아요. 셀은 이미 한번 예전에 올랐었죠, 많이. 네. 그러고 나서 소재가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게, 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든지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 이게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다 보니까 소재, 그리고 탈중국, 이런 요소들 때문에 아무래도 셀 업체보다는 소재 업체들이 많이 부각을 받았죠. 네. 그럼 또 시간이 지나면 예. 그렇게 뭐 공장 증설되고 또 매출 받고 이러면 네네. 또 셀이 날아가는 거예요? 이제 또 셀 업체도 어느 정도 또 퍼가 올라가는 시점이 오겠죠. 예,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의 가치를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소재 업체보다는 조금 더디게 가는 거고요. 어차피 전기차가 많이 팔릴수록 셀 업체라든지 소재 업체들이 같이 동행을 하기 때문에 네네 시간 차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LG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시총이 한 100조 초반? 네네네. 120조인가? 뭐 그 정도 되는 걸로 네네. 알고 있는데 삼성전자를 네. 300 몇십 조의 삼성전자를 넘어설까요? 이론적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전문가들이. 앞으로 배터리 시장이, 이 2차전지 시장이 한국의 반도체를 넘어설 거라고요. 예. 그만큼 한국에서 2차전지는 반도체 다음으로 신성장 동력으로 국가에서 밀어주고 있기도 하고요. 또 각 정부에서도 배터리 수급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지는 않고요. 네. 또 삼성전자도 나름대로 또 삼성 SDI를 축으로 2차전지 시장을 키우고 있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뭐 두루두루 성장을 하다 보면은 또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2026년인가요? 그때는 진짜 2차전지, 전기차 네. 섹터가 반도체 섹터보다 커진다고 하더라고요. 2026년에 전기차 그 생산도 굉장히 많이 되고요. 제품, 그러니까 전기차 종류도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특히 GM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타도를 외치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2026년에는 전기차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네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네. 그 만약에 그 네오님이 지금 시점에서 투자를 한다면 네네. 셀하고 소재하고 어디다 투자를 하시겠어요? 저는 아직까지는 소재가 앞으로 더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소재에 투자하겠습니다. 소재로 더 네네. 투자를 하시는 거군요. 그러면은 LG 엔솔이 네네. 있고 요즘에 보면은 삼성 SDI가 네네네. 약간 늦은 감이 있지만 네네. 또 엄청나게 박차를 가하고 있잖아요. 네네. 삼성 SDI가 LG 엔솔을 많이 네.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규모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힘들고요. 워낙 LG 에너지 솔루션이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렇기 때문에 규모적으로는 힘든데 지금 삼성 SDI가 좀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네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로 이제 게임 체인저가 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일본 업체들도 마찬가지로 전고체 배터리로 이제 시장 판도를 바꾸기 위해서 지금 그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그거는 좀 이제 기술적인 문제라서 한번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오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세요? 전고체 상용화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네, 전고체 상용화는 분명히 될 겁니다. 근데 이게 직접적으로 전기차에 탑재가 되려면, 그러니까 뭐 비싼 전기차부터 고가의 전기차부터 탑재가 되겠죠. 근데 제대로 이제 중저가 모델까지 전고체로 바뀌려면은 제가 봤을 때는 한 7, 8년은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오래 걸려요? 네네. 그러면은 뭐 거의 유명무실한 거 아니에요? 왜냐면 전기차에 전고체 배터리가 탑재될 때까지는 그 지금 연구를 굉장히 활발히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연구실에서 나와서 이게 이제 공장에서 대량 생산이 되려면 굉장한 많은 또 시행착오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을 봤을 때는 저는 한 7, 8년 뒤쯤이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배터리의 판도를 바꾸는 거면은 네네. 그 서플라이 체인 네네. 그것도 완전 다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플라이 체인이 바뀔 수 있죠. 그러니까 전고체 배터리에 안 들어가는 것들 있잖아요. 뭐 분리막이라든지 그리고 전해질도 액체에서 고체로 바뀌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산업체들, 특히 분리막 생산업체들은 좀 힘들어지겠죠. 아무래도 전고체로 바뀌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전고체로 가는 길이 지금 이게 어떻게 리튬 배터리죠. 네네네. 여기까지 오는 것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는데 네네. 여기서 이게 또 초기잖아요. 아직. 네네네. 근데 이걸 또 바꾼다. 이게 생각만큼은 네.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예. 한 번에 확 바뀌기에는 쉽지는 않고요. 당분간은 뭐 하이니켈 배터리로 한 3년 정도는 꾸준하게 예, 가게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픽업 트럭이 많이 팔리기 때문에 뭐 LFP 중국이 밀고 있는 LFP 배터리보다는 우리나라가 밀고 있는 하이니켈 배터리가 당분간은 계속 지속적으로 갈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LFP는 아무래도 좀 사양이 떨어지는 거죠. 뭐 사양이 그렇죠. 뭐 부피도 크고 그 다음에 에너지 효율도 하이니켈보다는 떨어지기 때문에 네, 저가형에 많이 탑재를 하게 되죠. 그건 맞는 건가요? 막 중국에서 네. 나온 LFP 네네. 품질도 안 좋은데 뭐 네네. 온도가 떨어지면은 네네. 갑자기 그 주행거리도 반토막 난다. 그게 진짜라고 진짜 그럽니다. 예, 진짜라고 그래요. 네. 그렇구나. 그러면은 네. 중국에서도 문제가 될 것 같은 게 막 명절 때 막 네네. 이동하고 이러는데 네네. 막 엄청 거기 밀리잖아요. 네. 지금도. 근데 중간에 그게 막 서버리면 네네. 그거 어떻게 충전해서 가나 막 그런 생각 들고. 시내용으로만 쓰겠죠. 전기차는. 네. 시내용으로만 쓰고 멀리 가는 거는 뭐 열차를 이용하든지 아니면 내연기관차를 갖고 가겠죠. 네네. 근데 이번에 SK 온도요. 네네. 그 저온 LFP인가요? 네네네네. 그걸 막 개발하더라고요. 네네네. 그거는 앞으로 그 하이니켈 쪽보다 네네. LFP 쪽이 또 각광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요? 그거는 고객사에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개발을 하는 것 뿐이죠. 대세는 어차피 하이니켈 배터리고요. 네. 고객사에서 요청하는 걸, 우리는 그런 거 없어 라고 하기보다는 뭐 LFP 배터리가 기술이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 니네도 필요해? 그럼 만들어 줄게. 뭐 이 정도 수준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니켈이 더 기술력이 필요한 거고 네네. 진입장벽이 필요한 네, 거고. 맞습니다. 그럼 그쪽은 아직 중국이나 뭐 다른 뭐 유럽이나 미국 업체들이 따라오기는. 아직은 어렵다고 어렵다고. 네, 판단을 됩니다. 근데 그 하이니켈이 네. 니켈의 그 함유량을 네네. 늘리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게 막 80, 90으로 올라가면 네네. 100까지는 얼마 안 남은 네.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따라잡히는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이제 하이니켈 배터리 다음으로 기술 개발이 될 게 어느 부분이냐면요. 아까 나노 신소재도 뭐 얘기를 했지만 음극재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양극재 기술은 뭐 한 이 정도 왔다고 치면 기술이 음극재는 이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음극재 기술을 끌어올려야지 또 이게 적절하게 기술이 개발되면서 전고체까지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음극재까지 와야 넘어갈 수 네네네네. 있어요. 네. 그렇구나. 나노신소재 사야겠는데. 그러면 네. 우선은 그 소재랑 아까 네네. 셀이랑 봤을 때는 네네. 아직도 소재가 더 이렇게 올랐는데도 네. 매력적이다. 네,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소재 쪽에서 네네. 몇 개 기업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매력적으로 보이는. 방금도 얘기했지만 양극재만큼 이제 음극재 기술도 올라와 줘야 하기 때문에 음극재 기술이 앞으로 굉장히 부각이 될 텐데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음극재를 진출하지 않은 이유는 양극재보다 음극재 들어가는 비중이 작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극재, 돈이 되는 양극재를 하지 돈 안 되는 음극재는 이제 잠시 미뤄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좀 독보적으로 양극재와 음극재를 같이 진행하고 있는 회사가 포스코 케미칼이고요. 네, 그래서 제가 전에 방송에서부터 계속 포스코 케미칼이 좀 제 눈에는 가장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요. 그냥 하나. 뭐 포스코 케미칼 말고도 뭐 여러 가지의 기업들이 있는데 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뭐 나노신소재라는 기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나노신소재 재료를 공급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제이오라는 기업이 있는데 그런 기업들도 괜찮은 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죠. 제이오는.
근데 그 포스코 케미칼에 네네. 관련해서 어떤 뉴스나 네네. 보고서 같은 거 읽어보니까 기술이 네네. 에코프로비엠이 안 된다고 그러던데요. 에코프로비엠이 기술력은 포스코 케미칼보다는 지금은 약간 앞서 있기는 합니다. 워낙 뭐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근데 포스코 케미칼도 어느 정도의 기술력을 지금 따라가고 있고요. 그런 기술력 때문에 삼성 SDI의 최근 수주가 일어난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지금 포스코 홀딩스에서 아르헨티나 염호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직 계열화가 굉장히 잘 돼 있고 내재화가 잘 돼 있는 기업이라서 에코프로비엠도 좋지만 뭐 포스코 케미칼이 저는 이제 음극재까지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강점이 앞으로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포스코 홀딩스라는 든든한 형님이 있으면서 원자재부터 폐배터리도 하지 않나요? 폐배터리도 지금 내재화가 돼 있죠. 와, 그럼 다 하네요, 진짜. 그렇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 소재 단위에서 좀 덜 오른 게 LG화학. LG화학이요? 그렇게 보여질 수 있죠. LG화학은 좀 어떻게 보세요? LG화학도 좋은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LG화학은 모기업 쪽이 이제 또 있으니까요. LG에너지 솔루션 쪽으로 이제 LG화학이 원래 모기업이었죠. 분사된 건데 그 서플라이 체인이 이제 있기 때문에 이제 서로 계속 공급이 맞춰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LG에너지 솔루션이 성장할수록 LG화학도 마찬가지로 성장이 이루어지겠죠. 이제 LG에너지 솔루션이 다른 이제 소재 업체하고도 조인을 하는 게 이제 LG화학만으로는 캐파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지금 그 다변화로 지금 주문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원래는 옛날 같았으면 좀 말이 안 되죠. 경쟁사한테 수주를 맡긴다라는 게 예를 들면은 GM에 들어가는 전기차 배터리가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또 LG 에너지 솔루션에 들어가는 소재 업체 중에 포스코 케미칼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LG 화학에서만 받아서 쓰는 게 아니고 포스코 케미칼에서도 받아 쓰기도 하고, 특히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이제 SK온하고 삼성 SDI하고 이제 계약을 맺어서 많이 하죠. 그런 식으로 지금 옛날에는 만약에 LG 에너지 솔루션에 소재가 들어가면 다른 데를 못 맡겼던 구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여기서 요청하면 이제 해주는 식으로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량이 부족해서. 네, 물량이 부족해서요. 야, 그만큼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는 거군요. 더군다나 뭐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리튬 광산도 많이 이제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호주나 뭐 이런데.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아르헨티나 그 염호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수급을 할 수가 있잖아요. 공급처가 안정적이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사라고 해서 배척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2차 전지 쪽은. 서로 잘해보자. 그러니까 지난 연도인가 뉴스를 보니까 무슨 2차 전지 이렇게 뭐 협회인가 같은 게 만들어져서 다 왔더라고요. 각 회사에서. 그래서 그것도 되게 인상 깊었는데, 그러면 LG 화학이 이게 배터리로 갈 때 화학이 되게 중요한 그 백그라운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LG 화학이 워낙 세계적인 기업이잖아요. 그리고 기술력도 오래 R&D도 했고. 그래서 LG 화학이 오히려 되게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주가가 탄력적이지가 않더라고요. 일단은 옛날에 LG 에너지 솔루션을 담고 있었을 때는 가치가 정말 컸는데, 이제 분사를 하고 나서 화학적으로 봤을 때는 그 당시에는 이제 양극재 업체들 대표적인 기업 중에 LG 화학, 뭐 에코프로비엠 뭐 이런 회사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LNF도 또 있고, 그런 부분에서 좀 부각을 받지 못하다가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이제 쭉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순차적으로 LG 화학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이제 LG 화학 같은 경우에는 또 양극재라든지 그런 2차 전지 소재뿐만이 아니고 다른 거를 또 영위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독보적으로 이제 에코프로비엠처럼 양극재만 딱 하는 기업보다는 조금 천천히 갈 수밖에 없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은 향후에는 또 오르면 뭐 덜 오를지언정 오르긴 오른다. 그렇게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네요. 그러면은 셀에서 이제 LG 엔솔하고 삼성 SDI 얘기해 주셨는데 SK 이노베이션은 좀 어떻게 보세요? SK 이노베이션은
이제 SK온이라고 그러죠. 네, 배터리 셀 업체를. 지금 3사, 우리나라 대표하는 3사가 LG에너지 솔루션하고 삼성 SDI랑 SK온입니다. 규모적으로 봤을 때는 LG에너지 솔루션이 압도적으로 1위고요. 2위가 SK온, 3위가 삼성 SDI입니다. 근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제 LG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으로 보고 있거든요. SK온이 지금 많이 힘든 이유는 뭐냐면 그 양산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아직도 겪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완성도가 아직은 떨어지는 거죠. 수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단가도 올라가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경쟁력에서 지금 문제가 생기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SK온이 확실히 주가가 저평가인지 모르겠고 싸긴 싼데 네네. 만약에 셀 업체에서 지금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럼 SK온은 안 하시나요? 저는 지금은 SK온은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어느 정도 수율이 잡히고 이제 영업이익률이 높아질 때 그때쯤 SK온은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셀 3사 중에서는 뭐가 제일 매력적으로 느껴지세요? 삼성 SDI가 조금 제 눈에는 더 부각되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고체 배터리를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전고체 배터리도 지금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로봇하고 전고체 배터리 쪽을. 그래서 그 부분에서 연구 개발이 더 빨리 지금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된 것 같고요. 그 전고체 배터리가 앞으로 많이 바뀌게 되면은 삼성 SDI가 이제 고가의 그 전기차에 먼저 탑재가 될 거기 때문에 이익률도 아무래도 좀 더 높게 받을 수 있겠죠. 네. 진짜 게임 체인저로서 길게 보고 어떻게 보면 투자한다는 느낌이 드네요. 네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진짜 판이 바뀌면은 뭐 쓸모 없는 거잖아요. 기존 기술들은. 그런 차원에서. 네, 그 다음에 아까 나노 신소재 좀 언급하셨는데, 음극재가 돈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어떤 의미신 건가요? 돈이 안 된다기보다는 양극재보다 규모가 작으니까, 돈을 이제, 뭐, 여기서는 10을 버는데 여기서는 뭐 3밖에 못 번다라는 의미고요.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흑연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흑연을 거의 중국에서 수입을 거의 대부분 하는데, 이 흑연이 앞으로 이제 실리콘으로 대체가 돼요. 네, 그래서 그 실리콘으로 대체가 되는데 거기에 그 실리콘은 이 팽창 문제가 굉장히 심해가지고 요걸 잡아주는 게 도전제거든요. 예, 그래서 나노신소재가 개발한 그 도전제로 이 실리콘을 잡는 기술이 지금 계속 개발이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음극재 기술이 아무래도 좀 실리콘 쪽으로 흑연에서 실리콘 쪽으로 넘어가게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부분은 이제 고가 라인 차에서 뭐 포르쉐 타이칸이라든지 뭐 이런 데에서는 벌써 그 실리콘 음극재 비중이 들어간 배터리를 이제 채택을 하고 있고요. 그 실리콘을 사용하는 음극재 개발 그런 기술이나 뭐 도전제나 음극재 이 부분에서 나노신소재가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건가요? 아직까지는 독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네. 다른 기업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음극재를 하느니 차라리 양극재를 한다라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나노신소재가 이제 좀 틈새 시장을 노린 거죠. 다른 기업들 다 양극재라든지 그런 거 관련돼서 연구를 할 때 우리는 음극재로 독보적으로 가보자라고 해서 지금 단계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다음에 좀 한번 질문을 드릴게. 그 에코프로 3사 있잖아요. 에코프로 3사가 진짜 너무 주가가 많이 올라서 그런가 시가총액을 33조 원을 넘어가지고 네이버를 넘어섰다. 현대차 턱밑까지 한 2조 원 차인가 밖에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고 좀 지나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 부분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3년치의 똑같은 포스코 케미칼 매출을 반영을 하기 때문에 뭐 시간이 또 지나면은 또 더 계속 오르지 않을까 싶고요. 뭐 전기차가 이거는 뭐 플랫폼 자체가 완전 바뀌는 거잖아요.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그러니까 경제가 어려서 차 바꾸기 어려운데 나 차 안 살 건데 뭐 이런 생각을 하시더라도 결국에는 나중에는 한 5년 6년 뒤에는
이제 전기차 사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이제 하게 되는 거고요. 어쩔 수 없이 전기차는 구매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시장성은 계속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네이버와 현대차를 거의 동등하게 어깨를 비견하는 이런 거는 당연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일단은 성장기에 들어섰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돈이 몰려가는 것도 있고요. 특히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성장주로서 금리 인상이 됨으로써 지금 많이 이제 조정이 왔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기업들이 광고를 많이 줄여가면서 네이버 그 매출도 이제 예전만큼 쭉쭉 올라가는 구조가 아니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네이버도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옛날에 네이버처럼 2차전지 소재주들이 그런 단계에 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매출이나 영업이익으로 봤을 때는 무리가 없는 거네요. 네, 아직까지는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품이 아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네이버는 현대차 이러면 우리나라 전통적인 그냥 강자, 네네. 대표하는 기업들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네. 그냥 오랫동안 들어온. 예. 근데 에코프로는 아직도 낯선 게 좀 있잖아요. 낯설죠. 왜냐하면 양극재라는 게 일반 사람들한테는 이게 뭘까라고 뭐 알지 못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투자한 회사가 1위가 삼성전자, 2위가 네이버, 3위가 카카오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지에 실질적으로 일반 개인들이 많이 투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내부 그 재무 숫자를 따져보고 뜯어보면 뒤질 거 없다. 그렇죠. 네. 야, 그렇군요. 예.